U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예선 1차전 경기를 1대0 승리로 마쳤습니다. 점유율을 70% 이상 가져갔고 측면에서 많은 크로스를 올렸지만 골로 연결되진 못했고요. 오늘 경기에 있어서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안 됐었는지 경기 영상을 통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수비 시에는 확실하게 4-4-2 형태를 가져가면서 전방에 있는 투토스 선수가 투사탄백을 막아주면서 뒤쪽에서부터 킥에 대한 공격을 의도를 잘 해냈고요. 또 방어에 대한 위치, 각 선수들에 대한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경기를 점유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는 장면과 같이 완벽하게 공간을 막아섰기 때문에 상대가 볼을 받을 수 있는 곳곳에 한국에 있는 선수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뒤쪽으로 킥을 나가는 상황에서도 자, 선수들에 대한 위치, 디커버에 대한 위치, 그리고 미드필드가 땡겨오는 그런 상황까지도 잘 가져가면서 수비에 대한 조직력에 대해서는 잘 가져가면서 볼에 대한 점유는 잘 해냈습니다. 자, 반면에 공격 시에는 백스리 형태를 유지하는 형태도 가끔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중앙에 밀집된 수비를 보였기 때문에 안으로 침투하는 역할보다는 백스리에서 상대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주고 중앙에서 좀 더 여유있게 받을 수는 있었지만 중앙이 굉장히 빡빡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측면에 대한 공격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지금처럼 측면에 나왔을 때 중앙에 있는 원톱에 대한 공격수, 자, 뒷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형태를 잘 보여줬고, 다만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크로스 상황 시 중앙에 들어가는 침투하는 선수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부족했던, 어떻게 보면 상대가 밀집이 돼 있었고 그 안에서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은 측면이었지만 측면까지 연결은 계속해서 잘 되었지만 중앙에서에 대한 집중력, 침투하는 선수에 대한 부족 등으로 인해서 한국의 공격이 무산되는 상황들을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2선에 있는 선수들이 안쪽으로 침투를 해주면서 그 역할을 해줬을 때 많은 공간들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2선에 있는 선수가 침투가 됐을 때 많은 선수들이 밀집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공간을 찾아갔을 때 순차적으로 무너지는 상황들을 발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뒤쪽에 들어오던 선수에게 볼이 연결이 됐고 안쪽에 이렇게 많은 역할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즉 2선에 있는 상대가 5명의 수비수와 4명의 미드필드를 놨을 때 침투의 움직임 하나만으로 이 공간들을 벌어낼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뒤늦게라도 따라갔지만 이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침투함으로 인해서 그 뒤쪽에 있는 선수에게 이 공간을 내주는 오프 더 볼 움직임, 또 그 이후에 자, 마무리 움직임까지 보여주면서 골대에 맞았고 이 볼이 오프사이드에 선언은 됐지만, 이렇게 많은 수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선이 침투하고 포백을 괴롭혀주기 시작하면은, 즉 2선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 뒤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경기 초반에 이른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중동팀에게 있어서 힘든 경기 운영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골에 대한 오프사이드가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대한민국은 수비 시에는 4-4-2 형태를 가져갔습니다. 4-4-2 형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역 방어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끼리의 체인징 플레이, 또는 앞쪽으로 나갔을 때 자신의 공간을 비웠을 때 그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요. 자,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정말 수비적인 밸런스는 적절하게 잘 맞춰졌다고 보여집니다. 측면으로 전달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안쪽에 대한 확실히 막아주면서 움직임을 가져갔고, 또한 한 명의 공격수도 반대쪽으로 리턴을 냈을 때에 대한 볼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전방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적절한 앞쪽에 대한 위치, 수비수에 대한 위치, 반대 윙백에 대한 선수의 위치, 투센터백에 대한 위치, 그리고 측면의 윙백의 위치까지 상대가 킥 공격을 했을 때 적절한 위치를 적당하게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수비적인 안정감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잘 가져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계하는 과정, 이 볼이 나오는 과정까지도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경기를 압도할 수 있었던 수비적인 조직과 전체적인 조직에 있어서는 확실히 한 수 위다라는 것을 잘 보여줬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상대는 중앙에 굉장히 밀집된 수비를 보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용할 수 있는 공격 패턴, 즉 사이드에 대한 공격 패턴이
가장 적절하게 사용이 잘 됐고 많은 크로스를 올라가면서 득점에 대한 기회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윙어에 있는 공격수가 안쪽으로 좁혀서 포백에게 붙어주고 윙백 선수가 나오면서 상대 공격수를 괴롭히는 상황이에요. 항상 요 상황에 있어서 자, 요렇게 앞선 상황을 보였기 때문에 윙어 선수가 내려오거나 자, 윙백에 있는 선수가 끌려 나오게 됐을 때 그 뒤쪽에 있는 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이런 움직임에 대한 패턴 공격을 많이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완벽한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어낼 수 있는 측면을 공략을 했을 때 중앙에서 찬스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자, 움직임에 대한 부분, 침투에 대한 부분, 세컨볼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완벽하게 가져갔더라면 네, 좀 더 쉬운 득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이런 많은 크로스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풀어가고자 했던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크로스에 대한 부분도 좋았고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도 좋았지만 결국에 박스 안에서에 대한 움직임, 이선에 있는 선수들에 대한 침투가 조금 더 좋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그런 공격 패턴들이었습니다. 오늘 경기처럼 현대축구에서 윙백에 대한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자, 반대편에 대한 위치 선정인데요. 자, 반대편에서도 윙어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 이 선수에 대한 볼이 들어오는 볼줄을 막기 위해서 측면으로 갈 수 없고 중앙을 막아야 되는 선수, 그리고 자, 포백 중에 한 명의 선수가 이 선수에 대한 경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 측면에 대한 공간을 열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윙백에 대한 위치가 이거보다 조금 더 전진되어 있는 위치, 즉 자신을 마킹해야 되는 이 선수가 거꾸로 달려 나올 수 있는 각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현대 축구에 있어서 윙백이 가장 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격의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약간에 대한 위치에 대한 아쉬움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위치 선정을 좀 더 앞쪽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상대가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선수가 끌려 나왔을 때 윙백이 쳐지고 이 선수가 그 위치를 가져갔을 때 2대1에 대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다시 이선에 있는 침투하는 선수들을 공격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위치에 대한 선정이 전진되어 있는 상대가 중앙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측면 사이드를 더 깊숙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을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죽은 공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살아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었던 자신이 조금 더 주도적인 경기를 펼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측면에 있는 선수가 사이드 윙백이 공격적인 위치 선정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대 공격수가 거꾸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 상대 윙백이 끌려 나왔고 상대 윙백과 윙어가 끌려 나왔을 때 중앙에서 어쨌든 간에 숫자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지금 사이드에 있는 윙백이 끌려나왔을 때 앞쪽에 대한 공간, 투 센터백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이 공간에 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왔었기 때문에 분명히 앞쪽으로 떨어지겠다라는 예상을 해야 됐고 예측을 해야 됐지만 그런 예측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서 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유일한 공격 패턴이었던 측면의 크로스 상황에 있어서 자꾸 무산이 되었던 장면들이 중앙에서에 대한 확실한 움직임이 부족했던 게 영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장면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선수가 손가락질을 해주고 있죠. 자, 안쪽으로 들어오는 선수가 손가락질을 해주고 측면에 있는 선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서 상대의 윙어를 계속 공경에 빠뜨리는 상황입니다. 이 공간을 차지하기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렇게 점유하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고요. 확실하게 잘 끌어내주면서 역할을 잘 해주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측면 말고는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중앙으로 침투하는 상황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자, 지금 상황에서부터 자, 측면으로 전달되는 상황, 그리고 측면에서 해결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을 때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 명의 선수가 뚫어냈고 이 볼이 나왔을 때 선수들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뒤쪽에 머물러 있는 미드필드 선수들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충분히 침투를 통해서 이 볼을 받을 수도 있었고 이 볼이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에 대한 선수들에 대한 움직임이 아쉬운 상황이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를 이 정도 범위 안까지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침착한 플레이, 동료를 도와줄 수 있는 움직임을 통해서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었던 한국이었기 때문에 점유율은 많이 가져가고 좋은 경기를 한 것 같지만 아쉬움이 너무나도 컸던, 무언가 굉장히 찜찜했던 그런 경기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별예선 첫 경기였지만 승리는 어렵게 가져왔지만 사실 이제 일본과 중국의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경기에 대한 적응, 선수들이 빠르게 적응을 하면서 조금 더 확실한 경기, 점유를 했을 때 득점을 통해서, 많은 득점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분석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